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 동부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EU는 무역 전쟁은 피했지만 유럽은 15% 관세를 수용하며 큰 양보를 했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에 기도 모임이나 종교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 지도부가 기슬레인 맥스웰 증원 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마스가 조선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를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자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거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페이팔은 100종 이상의 암호화폐로 수수료를 줄이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1 환율은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 항공관제사 훈련 탈락률이 높아 관제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장병의 80%는 운동, 식단,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미국 동부 절반 이상이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2억 명이 폭염 경보하에 놓여있고 이 중 2,400만 명은 최고 등급인 극심한 폭염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이아람 리포터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특히 위험한 수준인가요? 네, 지금 가장 높은 경고 등급이 발령된 도시는 디모인,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뉴올리언스, 잭슨빌, 그리고 롤리입니다. 이 지역들에선 체감온도가 110도에서 11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기온은 섭씨 35도에서 40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 해당되네요. 위험 등급으로도 나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에서 조지아, 캐롤라이나까지는 최고 위험 등급인 레벨 4가 적용되고 있고요. 중부 평원과 중서부, 미드 애틀랜틱 지역은 한 단계 낮은 레벨 4입니다. 이 등급에서는 일반인도 열사병 위험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말에도 기온이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나요? 네, 특히 일요일 템파에서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1890년부터 기온을 기록해온 도시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잭슨빌도 100도로 해당 날짜의 기록을 경신했고 포트마이어스는 97도로 1일 기록을 타이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과 그린빌 스파턴버그에서는 토요일 101도를 기록해 이 또한 1일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도 상황이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까지는 미시시피 강동 쪽 대부분 지역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남부와 플로리다에선 평년보다 약 10도 이상 높은 기온이 이어질 텐데요. 올랜도에서 조지아 중부, 캐롤라이나까지 100도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110도를 쉽게 넘기겠고 미시시피 밸리에서는 지역에 따라 120도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날씨인데요. 언제쯤 이 폭염이 가라앉을까요? 다행히도 주말에는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오는 한랭전선이 남하하면서 금요일부터는 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낮은 기온을 보일 텐데요. 특히 애틀랜타와 캐롤라이나 남부까지도 낮 최고 기온이 80도 초반, 북동부는 70도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도 함께 낮아져 체감 기온이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부가 시원해지면서 또 다른 지역이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동부에 열기가 빠지면 이번엔 플로리다와 걸프 연안을 중심으로 열기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요. 점차 서쪽 지역으로 더위의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잠시나마 숨 돌릴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외출 자제, 그리고 무더위 쉼터 활용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아람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대형 무역 전쟁은 피했지만 그 대가로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요구에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은 EU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은 미국산 제품과 에너지, 무기 구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EU 내부에서는 이 합의를 굴욕적인 불균형 딜로 비판하며 프랑스에선 항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실망감을 드러냈고 자동차 업계는 연간 수십억 유로의 추가 부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반사 이익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여전히 세부 사항은 미완성이고 향후 추가 갈등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인사관리국은 연방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외 기도 모임을 갖거나 동료에게 신앙을 권유해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책상에 종교 물품을 두는 것도 허용되며 단 괴롭힘이 아닌 한 종교에 관한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앙 친화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특정 종교뿐 아니라 소수 신념도 평등하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 관리인이 투어 중 기도를 인도하거나 보훈병원 의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기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발언을 조율할 수 있으며 규제는 종교적 관점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지도부가 오는 8월 11일 주간 성범죄로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구금 시설에서 열리는 증언 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이 발부한 소환장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증언은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맥스웰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와도 9시간 넘는 비공개 면담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증언은 그 후속 절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를 향해 앱스타인 전면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소환장 발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과 미국이 협상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통상본부장 여한구 씨는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친 뒤 스코틀랜드로 급파됐다고 하는데요. 유미정 리포터, 이번 이동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네. 한국 측 통상수장이 미국에 머무르던 중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며 유럽으로 이동한 미 측 협상단의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측이 협상 시한 직전 유럽으로 움직이자 우리 측도 실질적인 협상 공백을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 셈입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 현지에서 제안된 마스가 프로젝트도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라는 상징적 이름의 협력 제안이 핵심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 제안은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업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협상이 잠시 끊긴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일정에 상무부 장관 레어트닉과 무역대표부 USTR의 그리어 대표, 그리고 재무장관 베선트까지 동행하게 되면서 협상 주요 인물들이 모두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한국 협상단만 워싱턴에 남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이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협상단의 보고를 받고 주요 장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스코틀랜드 협상은 단순한 협의 차원을 넘어서 MAS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후 일정도 짜여 있나요? 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미국 어디든 필요하면 협상 장소를 이동하면서 레어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와 접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월 31일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장관과 1대1 협의를 갖고 조현 외교장관도 이번 주 박미애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마지막까지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최종 승인자가 되는 구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만약 장관급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현지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종의 실무 타결 이후 바로 정치적 승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스코틀랜드 총력 협상은 단순한 기술적 조율을 넘어서 한미 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시험대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8월 1일 관세 부과라는 갈림길을 피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이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 경제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 판매를 허용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 협상 중 중국의 히토류 자석 판매 재개와 맞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며 국가 안보가 협상 카드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기술 우위를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실리콘밸리와 안보 강경파 간 충돌이 노출됐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트럼프식 거래 중심 외교의 단면으로 평가했습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Pay with Crypto를 공식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0종 이상의 암호화폐와 주요 디지털 월렛을 연동해 국제 결제를 즉시 처리하고 최대 90%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과테말라 소비자가 미국 상점에서 별다른 통화 전환 없이 결제하고 판매자는 즉시 수익을 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PYUSD로 보관 시 연 4% 이자 혜택도 제공되며 프리랜서 송금, 기업 보상 지급까지 활용이 확대됩니다. 페이팔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14% 하락한 6,388.64포인트로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6% 떨어진 44,783.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0.16% 상승하며 21,176.4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 새로운 무역협정 발표에 영향을 받으며 혼조 양상을 보였고 일부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결정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390.87원으로 마감하며 전 거래일보다 7.09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와 미 EU 무역 협정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 항공 관제 시스템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훈련 탈락률입니다. 오클랜드 관제센터에 배치된 라이언 하긴스는 초보 실수로 항공기 데이터를 지워버린 뒤 모욕적인 훈련 환경과 고된 일정 속에서 결국 사직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FAA 훈련생 5명 중 1명은 인증에 실패하고 일부 시설에선 실패율이 70%에 달합니다. 이유는 낡은 장비, 비표준 교육 방식, 그리고
모욕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항공관제사는 전국적으로 3,000명이 부족하고 공항은 지연과 안전 우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 없는 이 시스템은 오늘도 훈련생들을 탈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진행되면 혈류가 막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전체 심장병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심장 전문의가 권하는 예방법은 명확합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주 150분 이상 실천하고 채식 위주의 항염 식단을 따르며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압을 120/80 이하로 관리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 전 단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물질과 흡연도 피하고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어선다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일어서며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